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앵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드렸었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상품 DLS와 DLF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혹들과 문제점들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LS와 DLF 이 상품이 뭐냐, 그리고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손실이 왔느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먼저 확인하신 후에 다시 이 영상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얘기가 뭐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이 바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 상품인데, 이 상품에 대한 구조 정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는 한 4에서 5%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 0.2%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0.7%면 100% 원금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6%이기 때문에 90에서 95%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이게 만기 때까지 모두 회복되기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의문이 드는 건, DLF 상품 판매를 하는 동안에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손실률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상품이 첫 발행됐을 때가 올해 3월 2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인 3월 22일에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이미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DLS가 마지막으로 팔렸던 날짜가 5월 17일이었는데 이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103%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선이 마이너스 0.2%였기 때문에 이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기 직전 간당간당한 상태였는데 그때까지 팔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도 판단을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데, 잘못 판단했다 이 한마디 때문에 4천억 원이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죠. 자, 그럼 백보양보해서 투자라는 게 수익도 얻을 수 있는데 그만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 돈 잃을 수 있어.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잠깐 지정을 했던 것처럼 한 4에서 5% 수익 먹자고 100%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럼 이게 정말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된 거 맞나? 라는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이 되고 손실률이 계속 늘어나면 증권사 측에서 은행에게 이 상품 발행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 제한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조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건 가불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융상품을 팔 때 고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갑이고요, 증권사나 운용사가 을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금융상품의 성공 여부가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 보다는 이 상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팔았느냐의 여부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을의 위치인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은행한테 이 상품 팔아라 마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의 역량에 따라서 이 자금의 유출입도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은행이 운용사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너네 상품 팔고 싶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그러다 보니 운용사 측에서도 상품 발행을 중단해라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관심 때문에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참 씁쓸하고 안타깝고 열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열받을 만한 의혹이 이제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제가 잘하는 추정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추정이에요. 그냥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이번 DLS와 DLF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투자은행에게 당한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이런 파생 상품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사람이 있으면 딴 사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다면 그 반대 포지션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모 형태로 이뤄진 거래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얻어갔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 해당 DLS를 설계한 JP모건 같은 외국계 IB들이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제가 간단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외국계 IB들이 독일 국채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DLS 상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건데 얘네들도 위험 회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의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놓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사줌으로써 외국계 IB 입장에서는 해지와 함께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외국계 IB들도 해지를 해야 될 테고 이 반대 상품을 JP모건이 설계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 이런 의심을 하는 거는 약간 부족해 보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황을 살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상품, 고위험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해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D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 금융사와 위탁 운용 계약을 맺어서 위험을 이전시키고 분산시키는 백투백 해지라는 걸 하는데요. 백투백 해지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이 백투백 해지를 운용한 곳이 어디냐? 바로 JP모건과 소시에테제너럴, 그리고 BNP 파리바 등이었습니다. 귀에 꽂히는 이름이 있죠? JP모건입니다. 그런데 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 직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요, 이 상품 설명서에 이 하반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내외로 상승할 거다라는 설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명과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JP모건입니다.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았던 지난 3월에도 독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JP모건에서는 정반대의 전망을 하면서 이 상품을 국내에 팔기로 마음을 먹고 자료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들은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여기에 베팅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 자료로 금리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했으면 상승 쪽에 베팅을 해야지 왜 하락 쪽에 베팅을 합니까?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돈은 보험용 그리고 핵지 용도로 쓰이는 거고, 자기네들은 정작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JP모건한테 물어봐야 뭐 당연히 설명도 안 해줄 뿐더러 인정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원래 하던 대로 했다라고 말할 거니까, 전망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좀 잘못 전망했다라고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고 진짜 속상하고 열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허점들이 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의혹들을 추정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나라 증권사나 운용사 그리고 은행들 조사하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것도 참 안타깝고 열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의혹과 문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DLS, DLF 사태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부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피해 보신 분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를 입으셨다면 참 지금 어떤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